김문수 후보가 당장 단일화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자 국민의힘에선 버티면 역사의 죄인이 될 거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휴일에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며 자기 당 후보에게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하라고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김문수 후보 측이 단일화 협상에 안 나서며 사실상 본선 완주의 의지를 내비치자 마지막 투표 연계는 김문수 후보가 기호 2번 김문수 후보가 적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4선 의원 7명이 성명을 내는 등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 협상을 당장 시작하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김 후보가 경선 토론회에서 전당대회 직후 단일화에 찬성하던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가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건데 한 중진 의원도 JTBC에 한덕수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해 경선에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신뢰를 해쳐서 되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한 재선 의원 역시 단일화 안에서 선거에 진다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후보 측에 이런 의견들을 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도부는 예정에 없던 의원총회를 오늘 저녁 소집했습니다. 사선 의원들이 단일화 촉구 결의안 냈거든요. 저희 오늘 의원총회는 참가하시지 않으시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따가 보고. 대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후보인 자신에게 당무 우선권이 있다며 당이 일방적으로 단일화 진행을 요구한 것 등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 이어 오늘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모두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해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이 잡은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자체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인 오는 15일로 잡은 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거란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선거 기간 내 대선 후보들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했습니다. 선거의 유불리나 아니면 후보의 선거운동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부여돼 있는 국민 주권 행사의 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의 타협은 없습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서울고법 판사를 지목해 재판 기일 직권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고등법원 또 재판부 판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정지돼야 합니다. 지정된 기일은 직권으로 변경하시고. 민주당은 후보 등록이 끝나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2일 전까지 재판 연기를 결정하라고 못 박아 요구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법과 파기환송을 결정한 대법을 동시에 압박한 겁니다. 연휴 한가운데인 어제 저녁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선 신중론이 나오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보류했지만 당 지도부는 언제든 카드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청문회, 그 이후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국정조사, 더 나아가서는 특검에 대한 고려, 그리고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탄핵까지 다 고려한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또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추진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응을 두고 비이성적인 사법부 겁박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이후 지금까지 100만 명이 유심을 교체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잡음이 계속됐습니다. 유심을 바꾸자 휴대전화가 아예 먹통이 돼서 전원조차 켤 수 없는 경우까지 발생했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A씨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유심을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교체 이후 휴대폰이 먹통이 됐습니다. 유심을 딱 새 걸로 교체하는 순간 핸드폰이 딱 잠겨버려서 제 유심, 원래 유심도 안 되고 새 유심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끄신 거예요. 이 핸드폰을 영영 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된 건 오래전 설정해둔 다른 심 사용 제한이란 보안 기능이었습니다. 누군가 다른 유심을 꽂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걸어 막아놓은 겁니다. 이 기능을 해제하지 않고 유심을 임의로 교체할 경우 해당 휴대폰을 아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A씨는
휴대폰 메인보드를 갈거나 새로 사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기능 해제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고 유심을 교체한 대리점은 물론 SK텔레콤은 해당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저는 여기에서 10년 이상 통신사에서 일을 했지만 근데 이런 기능을 처음 봐요. 고객센터에서 자기들은 그 기능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 취재가 시작되자 SK텔레콤 측은 극히 드문 사례라면서도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버 해킹 사태 이후 오늘까지 유심을 교체한 인원은 100만 명. 유심이 추가 공급되면 하루 최대 25만 명까지 유심을 교체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능에 대한 안내나 교체 담당자를 상대로 한 교육 등 예방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서울대 공원 동물원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천연기념물 11마리가 잇따라 폐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저어새나 남생이 같은 토종 동물들인데 이번에도 공원 측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은 동물원이 아이들로 북적입니다. 동물원 이곳저곳을 뛰놀던 아이들은 저마다 뺨 위에 수달과 여우를 그려놨습니다. 아이들한테 멸종위기종이 어떤 동물이 있는지 알려주고. 그런데 정작 이 동물원에서 지내던 멸종위기종 중 11마리는 지난 한 달 사이 폐사했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한국 토종종인 남생이와 저어새입니다. 지난 겨울 종보존센터에서 머물던 남생이 9마리는 겨울잠에 들었다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서울대공원은 폐사 이유에 대해 온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다른 이유도 있었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지방충을 충분하게 먹이 활동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깨어나야 건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면 폐사의 경우가 있지 않나.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 2마리도 같은 시기 폐사했습니다. 둘 중 한 마리는 사망 원인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서울대공원에서의 잇따른 폐사는 예전부터 지적돼 왔습니다. 1년에 100마리 이상은 폐사를 했더라고요. 25%만 노령으로 폐사를 했고 나머지 75%는 질병, 사고에 의해서 폐사를 했습니다. 이유도 다양합니다. 시베리아 호랑이는 신장병으로, 코끼리는 발톱 염증으로 죽었습니다. 동물종을 연구하고 보전하는 기관에서 기본적인 건강관리조차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0년 전 서울대공원은 더 이상의 죽음을 막겠다며 동물 위령비를 세웠지만 동물들의 폐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부산에서 2년 전 10살 초등학생이 스쿨존에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시장이 직접 나서서 안전 대책을 발표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이 대책 제대로 지켜진 게 많지 않고 아이들은 여전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굣길에 나섰던 10살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무게 1.7톤짜리 커다란 화물이 굴러내려와 어린이를 덮친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박형준 부산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직접 발표합니다. 보행로가 미분리된 도로를 대상으로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신설 확장하여 어린이 통학로를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우선 올해 긴급 구간인 10개소에 대해서 15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겠습니다. 이거 잘 지켜졌을까요? 긴급 정비하겠다던 10개 학교를 모두 점검해봤습니다. 네, 초등학교 뒤편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차가 빠르게 지나가는데 여기 보면 학교 앞 천천히라는 글씨도 그리고 시속 30km를 표시하는 글씨도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쪽을 보면 한 몇 시간째 차가 주차된 상황인데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는 차 사이로 어린이들이 학교에 갑니다. 부산시가 보행로를 만들어 차도와 분리하겠다. 이걸 2023년 내로 완료하겠다고 약속한 곳인데 아직도 안 지켜진 겁니다. 차들이 이제 두 개가 서로 이제 먼저 가려고 이리 때문에는 애들이 어디로 갈 거라 차 세로 이리 찡가 갖고 이리 내려가야 되고. 또 다른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역시 보행로가 따로 없습니다. 학교 가는 어린이 바로 옆으로 차가 위태롭게 지나갑니다.
네, 이것도 2년 전에 부산시가 긴급하게 고치겠다고 한 10곳 중에 한 곳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학교 바로 앞 도로는 차도와 보행로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 제 나머지 세 골목을 보면 이쪽도 모두 보행로와 차도가 구분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 오가는 차 사이사이를 피해서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원이라든지 유치원 이렇게 애들이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너무 밀접하게 있다 보니까 네, 좀 많이 위험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제 아이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애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장이 직접 카메라 앞에서 한 약속인데 왜 이행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예산 반영이 안 돼갖고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부산시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줬다는 말씀이시겠네요? 아니, 의회가 아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긴급한데 왜 안 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긴급하게 지원한다는 거죠. 지원한다는 거였는데. 그게 뭐 되게 긴급한 건 아니고요. 그게 지원한다는 거였어요. 긴급하게,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에 긴급하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긴급하게 지원할 곳이다. 하지만 2년 전 보도자료에는 예산 확보를 그해 7월까지 끝낸다고 적혀 있습니다. 긴급정비 10개 학교 중엔 애초에 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곳인데 포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가파른 언덕을 마을버스가 오르내립니다.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 중에도 이렇게 차들이 올라오는 차와 내려오는 차가 엉켜서 상당히 복잡한 모습입니다. 도로 폭이 좁아 일방 통행으로 바꾸지 않는 한 보행로 설치가 어려운데 마을버스가 오르내려야 해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관할구청 역시 학교 바로 앞 구간엔 방호 울타리를 설치했지만 학교 위쪽 언덕길은 포기한 상황. 애초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나온 배경을 부산시에 다시 물었습니다. 애초에 급하게 한다고 급하게 구청으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아갖고 10개를 지정했거든요.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전장 여건이만 맞는 겁니다. 이게. 하지만 브리핑 당시 부산시는 294개 기관, 421명이 참여해 9일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853개를 모두 조사했다며 철저하게 세워진 대책임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2년 전 밝힌 10곳 모두 보행로 분리가 아예 불가능하거나 예산 부족으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긴급 정비가 필요한 또 다른 학교 7곳을 파악해 이 중 4곳의 정비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년 전 안타까운 어린이 통학로 사고 이후 부산시장은 이렇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점검해보니 급하게 내놓은 것이었고 제대로 이행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또 다른 희생을 막기 어렵습니다. 밀착카메라 이가혁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